택배 왔어요, 택배. 사연 택배.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50대 남자입니다. 어느 날 딸과 아들이 하는 대화를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호적상 아빠지. 나는 아빠라고 생각해 본 적 없어. 됐어. 아빠 얘기 꺼내지도 마. 아빠 이야기만 나와도 토 나와. 진짜 싫어.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단순히 돈을 버는 기계였던 걸까요? 가족을 위해 밤낮 없이 일했고 돈을 벌어다 주는 것이 내 역할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가족들이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고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얼마 전 다니던 회사에서 구조조정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몸담았던 직장을 갑작스레 떠나야 한다는 소식은 마치 날벼락 같았습니다. 책상 정리를 하면서도 믿기지 않았죠. 가족을 위해 한평생 일했는데 이제는 쓸모없어진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도 한동안 이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지 못했어요. 마치 내가 무능력한 가장이 된 것 같아서 말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고 아내와 아이들도 눈치를 챘습니다. 아내는 그 후로 더 한숨만 쉬었고 자식들은 오히려 저를 더 무시하는 것 같더군요. 사실 얼마 전 충격적인 일이 또 있었거든요. 길을 걷다가 우연히 아들을 마주친 적이 있습니다. 아들은 친구와 함께 웃으며 지나가고 있었는데요. 반가운 마음에 손을 흔들며 불렀어요. 야, 태훈아. 그러나 아들은 제 목소리를 듣고도 멈추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친구와 대화를 이어가며 저를 못 본 척했습니다. 필사적으로요. 눈앞을 스쳐 지나가면서도 단 한 번도 눈을 마주치지 않더라고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마치 제가 아들에게 창피한 존재라도 되는 것 같았거든요. 아들이 나를 보고도 못 본 척한다는 사실이. 그리고 그게 어쩌면 당연한 일이 되어버린 듯한 현실이 너무도 씁쓸했습니다. 한참 동안 그 자리에서 멍하니 서 있었는데요. 아들은 저를 숨기고 싶은 존재라고 생각하나 봅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어느 날 거울을 보니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초라하고 지친 얼굴, 텅 빈 눈빛. 그 남자가 바로 저였습니다. 이제는 집에서조차 저를 반기는 사람이 없어요. 밥을 먹는 것도, 텔레비전을 보는 것도, 잠을 자는 것도 모두 혼자였습니다. 집안이 이렇게 조용한데도 마음은 소음으로 가득 찬 듯 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저는 한때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했던 남편이자 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집에서도 제 자리가 어딘지 모르겠고, 가족과 함께 있어도 외롭기만 합니다. 가족들이 저를 무시하는 일은 비일비재했어요. 가족들이랑 같이 저녁 먹으려고 해도 항상 저는 혼자입니다. 배가 고파서 저녁을 함께 먹을 생각으로 주방으로 들어갔는데 저녁 식사가 차려져 있더군요. 얘들아, 밥 먹자. 나도 배고파? 하지만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내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고 딸도 아무 말 없이 스마트폰을 들고 방으로 사라졌어요. 아들은 무표정하게 물 한 잔을 마시더니 역시 자신의 방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렇게 남겨진 것은 저 혼자였죠. 혼자 식탁에 앉아 밥을 넘겼는데 무슨 맛인지조차 알 수 없었어요. 목이 메더라고요. 눈물을 참으려고 했는데 저절로 나더라고요. 어느 날은요. 늦은 밤 화장실에 가려고 나오다가 부엌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걸음을 멈췄습니다.
불도 켜지지 않은 어둠 속에서 작은 손전등 불빛 아래 아내와 딸이 몰래 치킨을 먹고 있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제가 물어보자 두 사람은 화들짝 놀라며 치킨 박스를 덮더라고요. 아, 그냥 출출해서요. 딸이 얼버무렸습니다. 심지어 음식을 시켜 먹을 때조차 저 몰래 해야 할 정도로 가족들은 저와 마주치는 걸 피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직장 잃고 돈 없어지니 이젠 아버지도 남편도 아니더군요. 네, 저는 집에서 왕따였습니다. 왕따 아빠. 가족들을 위해서 평생 헌신했는데 그 결말이 왕따더라고요. 저는 이후로 답답해서 밖으로 나갔고 허름한 등산복을 걸쳐 입고 동네 뒷산을 오르내리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도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정상에 도착해 벤치에 앉아 땀을 닦고 있는데 제 옆에 비슷한 연배의 남자가 다가와 앉았습니다. 그는 낡은 등산복을 입고 있었고 작은 물병을 손에 쥐고 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자주 오세요? 그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저는 피곤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냥 심심해서요. 그는 피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비슷합니다. 집에 있으면 답답해서요. 그의 말에 저는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가 말하는 답답함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쉬더니 전 사실 회사 다니다가 정리해고 당했어요. 한동안 가족들한테 말도 못하고 하루 종일 방에 틀어박혀 있었죠. 근데 집에 있으면 더 숨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산에 오기 시작했어요. 그 말이 저에게는 묘한 울림을 주었습니다. 저 역시 비슷한 이유로 산에 오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는 제 눈빛을 읽었는지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족들이랑도 점점 멀어지더라고요. 처음엔 내가 실직해서 그런가 싶었는데 아니더라고요. 애초에 내가 가족들하고 가까웠던 적이 없었나 봐요. 저는 가만히 그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남자의 말이 내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죠. 저 멀리 도심이 내려다 보였고 저는 그곳 어딘가에 있을 가족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존재를 의식이나 하고 있을까? 가족들에게 저는 안중에도 없다는 생각이 들자 인생이 참 서글퍼지더라고요. 그때 그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 많을걸요? 이제는 가족보다 산이 편해지는 사람들 말입니다. 전 그를 바라보며 작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정말 닮아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얼마 전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고 있었죠. 거기서 예전 직장 동료를 만났는데요. 그는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웃으며 남편에게 반찬을 챙겨주었고 아들은 아버지에게 농담을 건네며 편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딸도 다정하게 아버지의 팔짱을 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멀리서 그 장면을 바라보다가 마음이 씁쓸해졌어요. 저게 원래 가족의 모습일 텐데 제겐 너무나도 먼 이야기처럼 느껴졌거든요. 동료가 저를 발견하고 반갑게 인사를 건넸더라고요. 오랜만이네. 같이 앉아서 한잔할래?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바쁜 일이 있어서 다음에 보자. 그렇게 돌아서는 내내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더라고요. 제 가족과 저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달라서 그 차이가 가슴을 아리게 했죠. 그날 밤 집에서 혼자 TV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아들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아들이 아직 귀가 전인데 설마 도둑이라도 든 건가 싶어서 아들 방으로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방에 들어가 본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들이 창문 창살을 뜯고 몸을 비틀며 방으로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보더니 한숨을 쉬며 얼굴을 돌리더라고요. 아빠랑 마주치기 싫어서요. 그 말이 날카로운 비수처럼 가슴을 찔렀어요. 전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멍하니 아들의 등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느 날은요. 혼자 식탁에 앉아 늦은 아침을 먹고 있었거든요. 어젯밤 남은 찬밥을 전자레인지에 데우고 김치 몇 조각을 덜어 놓았습니다. 뜨거운 밥 한 숟가락을 입에 넣었지만 밥알이 까끌까끌하고 목이 메었습니다. 예전에는 가족이 함께 모여 식사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는데 이제는 아무도 아빠, 밥 드세요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처음엔 바쁜 스케줄 탓에 늦게까지 자는 일이 많았고 가족들은 자연스럽게 각자 밥을 먹는 습관이 들었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저의 식사를 챙기지 않았고 저도 익숙해지려 노력했습니다. 당신 밥은 당신이 챙겨 먹어. 언제까지 내가 주는 밥 기다리면서 있을 거야? 나도 할 일이 많아. 가족들이 TV 보면서 하하오 깔깔대며 웃고 있어도 이제 제가 거실에 발을 들이는 순간 분위기가 얼어붙곤 했습니다. 뭔가 이야기를 나누던 아이들도 아내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기묘한 정적이 싫어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일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냥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아들에게 말을 걸어봤습니다. 어제 뉴스 보니까 요즘 대학 입시가 많이 바뀌었다더라? 너는 관심 있는 대학이 어디야? 아들은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퉁명스럽게 답했습니다. 아빠는 그런 거 알아서 뭐해요. 관심도 없잖아요. 순간 속에서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래도 난 너희를 위해 일한 건데 이게 무슨 대우냐? 하지만 더 말싸움을 벌이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싶어 입을 다물었습니다. TV에서는 코미디 프로그램이 흘러나왔고 가족들은 다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마치 제가 없던 시간으로 돌아간 것처럼. 얼마 전에는 생일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아이들이 작은 케이크라도 준비해줬는데 올해는 아무도 기억조차 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저녁이 되도록 아무 말이 없길래 슬며시 거실로 나가봤지만 아이들은 각자 방에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고 아내는 친구와 전화통화를 하느라 바빴습니다. 그날 아무도 생일 축하를 해주지 않더군요. 속상해서 편의점에서 소주 한 잔 마셨습니다. 그래요. 나이 60 다 돼가는데 생일이 뭐 별건가요? 또 어느 날은 아내가 가족끼리 여행을 다녀오겠다고 하더군요. 어디 가는데? 애들하고 바람 좀 쐬고 오려고. 당신은 바쁘잖아. 나중에야 알게 됐지만 그 여행은 아내와 아이들이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가족 여행이었습니다. 그 계획 속에 저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가족 행사에 대해 들었습니다. 아내가 아이들과 함께 아내의 친정 식구들과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나도 같이 가도 되겠지. 그냥 우리끼리 다녀올게. 당신은 편히 쉬어. 제가 간다는 걸 아내는 거절하더라고요. 저를 위해서 하는 말 같았지만 딱 봐도 알잖아요. 저를 왕따 시킨다는 걸. 나중에 SNS에서 가족들끼리 찍은 행복한 사진을 보았습니다. 그 안에 저는 없었습니다.
몇 달 전 딸이 대학 졸업을 했습니다. 아이가 졸업식에 가는 날 아침, 저는 같이 가자고 말했지만 딸은 단호하게 괜찮아요. 아빠 안 오셔도 돼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못내 아쉬워 몰래 졸업식장으로 갔습니다. 멀리서 딸을 찾아보는데 딸이 엄마와 웃으며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까이 다가가지도 못한 채 그냥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속상한 마음에 술을 마시러 갔죠. 그리고 밤에 취한 채로 집에 들어와 딸 방을 두드렸습니다. 문 좀 열어봐. 아빠가 할 말 있어. 딸이 대답하지 않자 저는 문을 다시 두드리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가 너희를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지 알기나 해? 내가 이렇게 힘든데 너희는 왜 날 위로해 주지도 않니? 아내가 다가와 저를 말렸습니다. 제발, 애들 자잖아. 그만 좀 해. 다음 날 일어나니 딸 방에서 아내가 같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 이제 집 나갈 거야. 갑자기 왜? 아빠랑 한 집에서 더는 못 살겠어. 이제 돈도 모았으니까 방구해서 나갈 거야. 며칠 후 딸은 캐리어를 끌고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막아보려 했지만 딸 마음은 단단히 굳어 있었습니다. 아빠, 나한테는 이제 가족도 의미 없어. 그냥 나 좀 내버려둬요. 이런 일은 딸뿐이 아니었어요. 그날 밤 아들이랑 아내가 하는 이야기가 들렸어요. 아빠 목소리만 들어도 토할 것 같아. 그러니까 제발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 엄마가 왜 아직까지 같이 사는지 모르겠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화가 나더군요. 아니 젊을 때부터 돈 벌어서 내 인생 갖다 바쳤더니 나이 들어서 힘없고 돈 못 번다고. 사람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나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나랑 같이 밥 한 끼 먹는 게 그렇게 싫어? 이 애비가 돈 없고 힘 없다고 다들 어떻게 이렇게 무시해? 아내는 한참 저를 바라보다가 담담하게 대답하더라고요. 당신한테 아내 역할은 포기하려고. 그냥 애들 엄마로만 살려고. 더는 당신에게 기대하지 않으려고 해?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치 가슴을 후벼 파이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저는 아내를 향해 언성을 높였죠.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가족을 위해 돈 벌어온 게 죄야? 아내는 어이없다며 웃더라고요. 돈. 당신은 가족을 위해 돈을 벌었다고 하지만 정작 가족한테는 관심도 없었잖아. 당신이랑 살면서 외롭지 않았던 적이 없어. 이제는 지쳤어. 기대하지 않으면 덜 외로울 것 같아서 그래. 그 순간 전할 말을 잃었죠. 아내의 눈빛에는 원망도 화도 없었어요. 오히려 모든 걸 체념한 듯한 표정이었어요. 그날 이후 전 아내가 저에게 완전히 마음이 떠났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때는 저에게도 가족들과 화목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제 끼니를 챙겼던 시절이 있었죠. 제가 늦게까지 일하고 있으면 아내는 늘 전화를 걸어왔어요. 당신 밥은 먹었어? 근데 제가 거기에 대고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먹었지? 지금 점심 지났는데 아직까지 안 먹었으려고? 아니, 혹시 일 때문에 안 먹고 그럴까봐. 챙겨 먹으라고 전화했지. 이 마누라가 정말 바빠 죽겠는데 끊어! 그때는 그게 별거 아닌 대화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밥 챙겨 먹으라고 전화하면 저는 매번 그런 식이었어요. 하지만 아내는 그럴 때마다 한숨을 쉬며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더는 제게 전화를 걸지 않았어요.
이제는 제가 밥을 먹든 말든 신경 쓰지 않는 듯 했어요. 어쩌면 제가 스스로 가족과의 거리를 만든 게 아닐까요? 한창 회사에서 인정받고 일이 잘 풀리던 시절, 저는 스스로 대단한 사람이라고 착각했어요. 바쁘다는 이유로 집안일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죠. 돈을 벌어다 주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때 아내는 늘 아이들을 챙기고 가정 살림을 맡아 하고 있었어요. 저 혼자 버는 돈으론 아이 둘 키우기엔 빠듯하다 보니 따로 일도 나가면서요. 하지만 전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하루는 아내가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말한 적이 있었거든요. 생활비가 모자란 것 같았어. 이번 달은 조금 더 줄 수 있어. 대체 돈을 어디다 쓰길래 그렇게 부족하다는 거야? 내가 돈 벌어오는 게 쉬운 줄 알아? 당신도 좀 아껴 써. 아내는 조용히 입을 다물었지만 그날 이후 전 아내가 뭘 사기라도 하면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았어요. 이건 또 어디서 샀어? 돈이 남아돌아. 아내가 백화점에서 아이들 옷을 사왔을 때도 전 타박했어요. 시장 가면 싼 거 많은데 굳이 이렇게 비싼 걸 사야 돼? 아내는 처음엔 대꾸했지만 나중엔 말없이 고개만 끄덕이며 입을 닫더라고요. 전 그때도 잘 몰랐어요. 일이 잘 풀리지 않는 날이면 저는 집에 돌아와 가족들에게 화풀이를 하곤 했어요. 업무 스트레스로 머리가 터질 것 같은 날, 계약이 틀어져서 분노가 치솟는 날이면 집에 들어오자마자 가족들에게 짜증을 내곤 했거든요. 대체 집이 왜 이 모양이야? 당신은 여자가 이런 거 안 치우고 뭐 하는 거야? 남자가 집에 들어왔으면 깨끗하게 정리해놔야지. 더러워서 진짜 정리 좀 제대로 해. 아내가 조용히 저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어요. 당신 피곤하지? 저녁부터 먹고 이야기하자. 하지만 저는 그 말조차 듣기 싫었어요. 먹고 자시고 할 기분이냐고.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고 왔는데 집이 이러면 기분이 좋겠어? 아이들이 조용히 눈치를 보며 밥을 먹고 있었지만 저는 그것도 못 본 척했어요. 딸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빠, 밥이라도 드세요. 그러나 전 듣지 않았죠. 오히려 밥상이 차려진 식탁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는구나. 집구석에서 다들 편하지? 나 혼자만 밖에서 미친 듯이 고생하는 거지, 응? 아내는 한숨을 쉬며 조용히 말했어요. 그만해. 애들 앞에서 이러지 마. 애들 앞에서 내가 우리 집에서 말도 못해. 내가 벌어온 돈으로 먹고 사는데 왜 내가 조용히 있어야 하냐고. 니들 엄마는 도대체 니들 교육을 어떻게 하길래 아버지 힘든 걸 하나도 몰라? 그날 밤 아이들은 밥을 먹다 말고 방으로 들어갔고 저는 화가 나서 상까지 뒤엎었어요. 그런 일은 사실 흔했어요. 제가 가장 후회하는 순간은 술에 취해 귀가하던 날들이었어요. 저는 늘 늦은 밤까지 술을 마시고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집에 들어오면 늘 똑같은 일이 반복됐어요. 애들 자. 내가 올 때까지 자지 말랬지? 늦은 밤, 아이들이 졸린 눈을 비비며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사실 그들은 이미 잠이 들고 싶었겠죠. 하지만 아빠가 아직 안 들어왔는데 제가 인사하고 자라고 호통을 쳤거든요. 마치 제가 가족의 중심이어야 한다는 듯, 저 없이는 모든 것이 정지되어야 한다는 듯이 아이들 앞에 왕처럼 군림했죠. 아내는 조용히 저를 말렸지만 저는 술 기운이 올라오면 더 심했어요. 아빠가 얼마나 힘든데 너희는 아빠가 이렇게 고생하는 걸 알기나 해? 아빠, 우리 자고 싶어요. 자고 싶다고? 내가 힘들게 돈 벌어오는데 너희가 내 앞에서 졸려? 너희가 뭘 안다고 그래? 저는 탁자를 세게 쳤죠. 아이들이 놀라 움찔하더군요.
아내가 다가와 저를 말렸지만 이미 감정이 폭발한 상태였어요. 너희 엄마가 맨날 나한테 불평만 하니까 너희도 날 무시하는 거지? 이 집에서 내가 돈만 벌어다 주는 기계야? 아내는 아이들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어요. 저는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어요. 문 열어! 대화 좀 하자니까! 문은 끝까지 열리지 않았고 결국 저는 술 기운에 온 살림을 때려 부수다가 몸을 가누지 못하고 거실 바닥에 쓰러졌어요. 그날 밤 저는 소파에서 혼자 잠이 들었어요. 아침이 되어 일어났을 때 가족들은 저와 눈을 마주치지도 않았죠. 그때도 몰랐습니다. 가족들에게 상처 주는 제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가족들이 제 마음을 너무 몰라준다고만 생각했거든요. 예전에 저는 평소처럼 술을 마시면 귀가하지 않고 오랫동안 바깥에서 시간을 보내는 날이 많았어요. 어느 날은 전화가 왔어요. 아내였어요. 당신, 오늘도 집에 안 와? 대체 왜 이렇게 늦어? 나 신경 쓰지 마. 그냥 애들 엄마로만 살아. 나한테 아내처럼 굴지 말라고. 그게 무슨 뜻이야? 그냥 신경 꺼. 당신도 알잖아, 우리 사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거. 나한테 남편으로서 뭘 바라지 마. 난 당신한테 기대도 안 해.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더라고요. 그날 이후 아내는 더 이상 저에게 귀가 시간을 묻지 않았고 화를 내거나 기대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오히려 그게 속이 편했어요. 그때라도 깨달았으면 어땠을까요? 제가 가족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있다는 것을. 제가 술이 취해서 오는 날이면 딸은 너무 무서웠던 나머지 장롱 안에 몸을 숨겼다고 해요. 아내가 딸을 찾다가 장롱 안에 있는 걸 발견했는데 딸은 조그만 몸을 웅크린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엄마, 아빠가 무서워. 딸은 펑펑 울었대요. 딸이 장롱 속에서 혼자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그 시간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어요. 제가 술 기운에 소리 지르고 문을 두드릴 때 어둠 속에 몸을 숨기고 있었던 딸. 저는 정말 못난 놈이었습니다. 저는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보다 술을 자주 마셨어요. 힘들다는 핑계로 스트레스 때문이라는 이유로 매일같이 술자리를 가졌어요. 늦게 귀가하면 아내는 늘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죠. 당신 술 좀 줄이면 안 돼. 건강도 걱정되고 애들도 보고 그러잖아. 짜증이 치밀더라고요. 내가 술 마실 때 당신이 보태주기라도 했어? 그냥 가만히 있어. 잔소리하지 말고. 당신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아, 진짜 짜증 나게 하지 마. 그냥 조용히 해. 싫으면 꺼지라고. 예전에 아이들이 저를 위해 편지를 썼던 적이 있었어요. 작은 손으로 꾹꾹 눌러 쓴 글씨로 아빠 사랑해요라고 적혀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날도 저는 술에 취해 들어왔고 아이들이 내미는 편지를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 손에 쥐고 있던 것을 바닥에 던져버렸어요. 이딴 걸 왜 써? 이런 거 필요 없어. 아내가 황급히 아이들을 감싸 안았고 딸과 아들은 울먹이며 방으로 뛰어들어갔어요. 자는 술기운에 비틀거리며 앉아 있었고 다음 날이 되어서야 바닥에 떨어진 편지를 보았어요. 하지만 그것을 읽지도 않은 채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집을 나가기 전 딸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빠가 나에 대해 궁금해한 적 한 번이라도 있었어? 내가 뭘 좋아하는지,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는지, 내 꿈이 뭔지 그런 거 물어본 적 있어? 난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 아빠는 항상 자기 힘든 이야기만 하잖아. 술만 마시면 자기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집에서 얼마나 무시당했는지 그런 말만 하고 난 그냥 그 얘기 들어주는 사람 같았어. 나도 힘들고 서러운 일 많은데 왜 우리 얘기는 안 듣는 거야? 왜 나한테 아빠 노릇은 안 하면서 자꾸 위로만 받으려고 해? 아빠, 나한테는 이제 아빠는 의미 없어. 그냥 아빠 노릇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들도 그러더라고요. 솔직히 나도 아빠랑 마주치는 게 너무 힘들어. 진짜 그냥 엄마랑 이혼하면 안 돼요. 집에만 있어도 숨 막혀. 술 마시고 들어와서 짜증내고 엄마한테 화풀이 하는 거 지긋지긋해. 그날 이후
가족단체 채팅방에서도 저는 완전히 배제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제가 보낸 메시지에 답도 하지 않았고, 가족끼리 주고받는 이야기는 더 이상 제게 공유되지 않았습니다. 명절이 되어도 집은 조용했고, 저는 홀로 밥을 차려 먹으며 TV를 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한때 가장이었던 저는 이제 가족이라는 울타리에서 완전히 밀려나 있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서야 저는 가족이 이미 저를 떠났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가족에게 상처를 주고도 그걸 모른 채 살아온 저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이제야 후회가 밀려옵니다. 하지만 늦었을까요? 저는 아직도 제 가족과 다시 가까워지고 싶습니다. 다시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대로 혼자가 되는 게 마땅한 걸까요? 가족들과 지금이라도 화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걸까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